자, 오늘 오후 재판소의 키워드는 빗나간 효심 그리고 불법 장기 이식입니다. 저희가 사파로 좀 상황을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한 2년 전에 50대 아들인 A씨가 이 간이식이 필요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한테 간 기증할 사람 좀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지난해에 간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성 B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B씨한테 내 아내 행세를 해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상 친족 간 장기 기증이 배우자나 팔촌인의 혈족 아니면 사촌인의 인척만 가능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며느리가 돼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 행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A 씨가 또 B 씨한테 현금 1억 5천만 원도 주겠다. 그리고 B 씨의 아들도 내가 우리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장기기증 검사 이제 승인까지 다 받은 거죠. 그런데 B 씨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수술이 좀 미뤄졌고 그 사이에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결국은 수술은 취소됐고 3개월 뒤에 아버지는 이제 숨졌고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재판부가 이 아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변호사님? 우선 1심에서 예. 이 사건을 보건데 이게 사실 장기를 매매한다는 거는 그 예. 자체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 이게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이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그렇죠. 속이기 위해서 이 여성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가 또 예. 성립이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판단했을 때 사실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를 향한 효심 그리고 이 여성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강제로 한 건 아니고 자발적인 네. 자발적인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보아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군요. 보통 장기 매매는 실형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아버지를 위한 마음을 좀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판단 이제 요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A 씨, 아들 A 씨는 이제 직접 당사자지만 아내가 되기로 한 이 B 씨도 어떻게 보면 범행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맞습니다. B 씨는 처벌 안 받나요? 사실 이게 뭐 기사로 알려진 바는 지금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긴 한데 예. 당연히 이제 대가를 받고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되는데 다만 이제 조문에서 살짝 차이가 있고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 기증을 교사했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예. 장기 기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조금 이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래서 실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처벌의 대상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장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기증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은 이제 매매였던 네. 경우죠.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거. 네. 이제 재판 결과까지 짚어봤는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아무리 문서 위조했다 그래도 병원에서 승인까지 났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예. 이게 친족인지 아닌지 예. 병원에서는 이 문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 서류의 위조 여부를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정상적인 서류가 다 제출이 됐으면은 네. 이것을 범죄로 이 서류를 만들어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누군가 경찰도 아닌데 누군가 이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죠.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걸 위조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이 네. 불법 행위를 자체로 예를 들면 장기 매매일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모든 거를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사실 타인 간 장기 이식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자신의 순수한 기증으로 타인 간의 장기 이식도 가능한데 네. 이거는 친족보다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족으로 위장했을 때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친족으로 위장을 했는데 이렇게 승인까지 난 경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여성이 뭐 그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던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되면서 발견되지 않고서는 발견하기 매우 그럼 어려워. 병원한테 법적 책임 묻기는 좀 쉽지 어렵지 않겠네요. 않을까. 네. 자, 방금 신 변호사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워낙 또 장기 이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 친족 간에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장기 이식 기증자가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사망하는 그 환자의 수가 5년 동안 뭐 한 2,000명이 넘어간다고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뇌사 상태에 계신 분들이 기증을 하는데 그 비율은 한 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장기 기식에 대한 뭐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필요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이런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뭔가 예우를 하는 그런 아. 이제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나라가 6%라고 했지만 미국은 60%에 이르거든요. 10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정말 잘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으로 장기를 기증을 했는데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증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됐어요. 기증자가 예, 비용을 예. 부담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보더라도,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을 좀 뭔가 숭고시하고 이런 게 예. 조금 적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조금 사회적인 예우를 해주는 부분들을 조금 정신적으로 고양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법이나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빗나간 효심의 결과는 어쨌든 법의 처벌을 받게 된 사건까지 다뤄봤습니다.